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전기차 탄다고 죄인이 됐다. 최근 이런 하소연을 하는 전기차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일이었죠. 인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제도 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충남 금산에서도 그냥 주차하고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러자 전기차 포비아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막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자칫 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인데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일 인천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켰던 전기차. 어이구, 명차로 꼽히죠. 1억 원 호가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탑재된 배터리는요, 어이구,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배터리는 소위 NCM이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 타입이죠. 하지만 정확한 모델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죠? 아니, 명차 중에 명차로 꼽히는 벤츠에 왜 중국산 배터리가 쓰였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명차인 벤츠의 모회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임러 그룹. 다임러 그룹의 일대 주주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연히 독일 회사이니 독일인이나 독일 기업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놀랍게도요, 현재 일대 주주는 중국의 국영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무려 9.9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물론 다임러도 베이징 자동차 지분을 9%가량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는 상호 지분율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어이구, 이거 놀라운 소식 아닌가요? 특히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그리고 영국의 로터스,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명품 자동차 브랜드를 인수한 기업이 중국의 민영 자동차 기업인 지리자동차잖아요. 근데 이 지리자동차가 다임러의 지분도 9.69%를 가지고 있대요. 따라서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자동차의 지분율을 합치면 무려 19.67%. 이 다임러 그룹의 지분 거의 20% 가까이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벤츠 EQE에는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 이 제품도 탑재되어 있지만요, 이번 사고 차량에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이 파라시스 2009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과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10위 상당히 높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라시스 배터리는 이전에도 화재 위험성이 지적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중국의 국영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만 대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바가 있대요. 이때 놀라운 점은요, 파라시스가 그 결함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콜 비용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벤츠의 EQE 모델은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2023년형 EQE 350 플러스 모델에서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외신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벤츠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충남에서도 전기차에 불이 났다고 했죠. 그 모델은 기아의 EV6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아 EV6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일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EV6에 들어간 배터리는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로 알려지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화재 사고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 2019년에는 7건,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3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72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만 따져도 5년 새에 무려 24배나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내연기관차의 화재도 적지 않다고 해요. 전기차 화재율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선 전기차 화재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전기차에서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만 설명드려보면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배터리 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셀 사이 전압차가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특정 셀 하나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거든요. 요게 손상이 되면 두 극이 서로 만나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고 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되면 아마 다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열폭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폭주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불과 1분에서 2분. 어이구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여기에 어이구 이 화재 장면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불길을 키우는 산소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댔지만 화재가 진압된 것은 무려 8시간 후라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계속 연기를 내뿜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를 막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분말 소화기 대신 차량을 통째로 담그는 이동형 소화수조 등 대형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이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반입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소위 얼죽신이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한다. 뭐 언론들이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이런 신축 아파트 공통점이 있죠. 지상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신축만이 아니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 어린이 보호와 보행권 확보 이런 이유로 지하 주차장만 있어요. 지상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주차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상황이더라고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따르면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주차 대수 2% 이상 이후 아파트들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5%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전기차 전용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주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타지 않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사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요즘같이 35도를 웃도는 폭염 이때는 지상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열 관리는 통상 25도에서 35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35도를 넘는 폭염이 덮칠 경우 이 배터리 열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 주차장에서 화재가 더 빈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때문에 아예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전기차를 중고로 팔려는 차주들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보험.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의 경우 피해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 아닙니까? 이재민이 무려 313명, 23명이 연기를 흡입고 72대의 차량이 아예 전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피해만 140여 대, 여기에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 시설이 파손됐고요. 1,500여 가구가 수도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차량 보험의 경우 대물배상 사고 한 건당 많아야 10억 원 한도로 가입하지 않나요? 물론 무제한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우 드물죠. 따라서 이번 차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처음 화재가 발생했던 벤츠 차량의 보험사, 벤츠 및 판매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비싼 전기차 보험료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내연기관차만 계속 탈 순 없잖아요. 가뜩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어제 정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 했더라고요. 오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예정이다도 아니고 예정인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12일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는 1일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대책회의를 12일에 한다고요? 아니, 다들 휴가 떠났습니까? 참 빨리도 하네요. 게다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앞서 화재가 난 벤츠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확인됐지만 전기차 모시는 분들, 내 전기차에 배터리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 기업 비밀이라면서 알려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내 차량의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달라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할 것이라 라고 언론에 흘리고 있더라고요. 참, 이것도 너무나 빠르죠. 그래서 정부의 대책 크게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대책만 믿지 말고 스스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전기차를 100%까지 완충하지 않고 80에서 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급속 충전기보다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급속 충전기는 80% 수준에서 충전이 멈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속 충전기의 경우 차주가 직접 충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0%까지 충전되잖아요. 물론 차주가 충전 비율을 직접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죠. 따라서 이 완속 충전기 이용할 때 이거 100% 될 때까지 이거 기다릴 수도 없고 말이죠. 따라서 아예 완속 충전기에도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법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언도 꼭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 사이의 균형을 맞춰 과열과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셀 밸런싱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 밸런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셀 밸런싱이 뭐냐면요, 배터리 충전량을 20%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 완속 충전기로 100% 될 때까지 충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셀 밸런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는데요. 완속 충전기 100%까지 충전하는 거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셀 밸런싱 할 때는 전기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호 서울대 화학부 교수팀, 김원배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팀, 그리고 삼성 SDI 연구진이 힘을 합쳐서 놀란 걸
개발했대요. 바로 배터리 열 폭주 억제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국제 유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즈의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고 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연구이길래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알루미나 코팅법으로 열 폭주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실용화되면 앞으로 전기차 화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포비아도 사라지고 우리 기술의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날도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R&D 예산도 팍팍 밀어줘야 할 텐데요. 이 점을 생각하니 괜히 내 머릿속이 열 폭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